자, 21번이요. 일단은 6명 있대. 약간 오타가 말이 좀 이상한데 6명이 오전 회의를 하고 오후 회의를 또 할 거야. 근데 오전에 했던 사람이 2명만, 오직 2명만, 여기가 포인트죠. 오직 2명만 같은 자리에 앉았대. 오전에 앉았던 자리에 그대로 앉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연 누가, 이 6명 중에 누가 지 자리에 그대로 앉았냐라는 걸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 6C2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지금부터 그냥 EF가 G 자리에 그냥 앉았다고 할게, EF가. 그리고 현재 A, B, C, D가 본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 오후에 앉게 될 것 같아. 자, 사람이 A, B, C, D니까 자석을 이제 대문자로 쓸게 돼, 자석을. A는 본인 자리에 못 앉아야 되니까 A가 B로 갈 수가 있고, A가 C로 갈 수도 있고, A가 D로 갈 수도 있어. A가 B로 갔을 때, 자, 요렇게 지금 그림 그리는 걸 수용도라고 불러, 수용도. 수용도라는 건 뭐냐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경우의 수가 약간 노가다스러운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하나하나씩 세다 보면 보통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빼먹는 일이 생겨. 그리고 겹쳐서 한 번 더 세는 경우가 생긴다고. 중복과 누락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걸 좀 방지하고자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서 나열하는 좀 정리해 놓는 스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 자, A가 B에 앉고 그럼 얘가 C에 앉을 수 있고 현재 남아있는 자리가 B랑 A가 있는데 그럼 DA가 돼야 되지. 뭐지? 근데 이제 얘가 어디 앉을 수 있어? 얘가 A에 앉을 수 있어. A에 앉으면 AB 썼고 CD 남았으니까 DC가 될 거고 그리고 B가 D에 앉을 수 있어. B가 D에 앉으면 BD 썼고 현재 AB 남았으니까 sorry. 소문자로 써야 되네. B 같고 D 같고 A, C 가능하죠. CA는 애초에 안 돼. 그러면 느낌상 여기가 세 가지가 나왔으니 원래는 해봐야겠지만 여기도 각 세 가지씩 나올 확률이 높지. 그래서 총 9가지. 그래서 나머지 4명의 자리 배치. 요게 몇 가지? 9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서 6C 곱하기 9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거예요. 6C는 15고요. 그럼 135가 될 겁니다. 됐죠? 형도 아니고 케바케야,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걸 꼭 기억을 해줘. 자, 일단은 20점 만점짜리 5문제가 출제돼 갖고 그럼 만점이 100점일 거 아니야. 그럼 85점 이상이 될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 그럼 일단 20점 만점에 20점을 획득한 문제 숫자 있지. 20점을 받은 숫자. 총 5문제가 될 수 있는데 5문제 다 20점 맞았을 수도 있고 4문제, 3문제, 2문제, 1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일단 5문제 다 맞으면 이미 100점으로 끝났지. 이 한 가지가 나온다고. 그리고 4문제를 맞춰서 이미 80점이 획득이 됐어. 그럼 나머지 한 문제 있지. 나머지 한 문제. 그럼 나머지 한 문제는 뭐만 아니면 돼. 85점 이상이니까 빵점만 아니면 돼. 그럼 빵점 대회 5점, 10점, 15점. 아까 20점은 이미 썼지. 그럼 여기가 세 가지가 나와. 그리고 세 문제를 맞췄다. 그럼 나 60점을 확보한 거야. 그리고 현재 내가 2문제에서 얻어야 되는 점수가 어쨌든 25점 이상이야. 2문제에서 얻어야 되는 점수가 25점 이상이라고.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15점을 2번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15점, 10점이 가능해. 2문제에서.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15점, 10점을 과연 이거는 사실 그냥 한 가지야, 한 가지. 근데 이게 문제가 어쨌든 5문제가 다 다른 걸 거 아니야. 다른 걸 거라고. 지금 내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곱하기를 안 했는데, 얘도 과연 4문제를 20점을 맞고 한 문제를 이런 애들은 맞을 거라며. 근데 과연 이 한 문제가 누군지가 5개 중에 한 문제일 거 아니야. 문제 종류가 5문제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이게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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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을 맞을 수도 있지만 이 5점이 과연 1번 문제일지, 2번 문제일지, 3번 문제일지, 4번 문제일지, 5번 문제일지를 고르는 가짓수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럼 얘도 거의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일단은 20점을 3번 맞을 거잖아. 그리고 여기 15점을 이렇게 2개가 맞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점, 20점, 20점에 15점, 10점을 맞을 거라고. 근데 과연 몇 번을 15점을 맞을 건지를 골라줘야 되지. 이게 1번, 3번일 수도 있고 2번, 4번일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도 OC2라는 가짓수가 생길 거야. OC2라는. 되지?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누구를 15점을 맞을 건지, 누구를 10점을 맞을 건지를 골라줘야 되지. 그럼 5개 중에서 15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의 가짓수가 5가지, 1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의 가짓수가 4가지. 그럼 나머지는 20점 맞았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럼 여기가 이제 20가지, 여기가 10가지가 나온다고. 됐지? 그러면 이거 합쳐갖고 30가지. 그리고 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내 생각엔 2개 맞아갖고 절대 85점 못 맞을 텐데. 2개 맞으면 지금 확보된 점수가 40점. 나머지 3개의 점수로 45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한 가지 가능하네. 15점 3개 맞으면 된다. 15점. 15, 15, 15, 20, 20 하면 요건 85점 가능하네. 그럼 과연 5개 중에서 누가 20점짜리를 맞았는지를 고르는 경우의 숫자 OC2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맞지? 그러면 요게 10가지. 그럼 10가지, 15가지, 30가지, 아까 전에 아예 다 맞은 한 가지. 다 합치면 56인가? 40, 50, 56.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다른 것보다는 뭐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중요해. 케바케가. 오케이? 알았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풀 거예요. 일단 3g짜리, 9g짜리, 27g짜리 저울추가 뭐 엄청 많이 있는 건 아니고 3개, 1개, 5개씩 있대. 이걸 지금 써갖고 무게를 잴 건데 무게가 같은 저울추는 구별하지 않겠대. 예를 들어서 뭐 3g짜리 3개에서 9g 된 거랑 9g짜리 1개 돼서 9g 된 거는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저찌됐건 보면 알겠지만은 이걸 기본 단위가 뭐냐면 어차피 9g짜리는 3g짜리 3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3g짜리가 이미 3개 있기 때문에 3으로 모아서 9는 만들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문제는 9g짜리 하나와 3g짜리 3개를 모아도 합쳐봐야 18이야. 얘네들 아무리 합쳐봐야 누구를 하나를 못 따라가. 27을 보존해 줄 수가 없지. 27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경계가 생겨. 어떤 경계가 생기냐면 아무리 3구는 열심히 해봐야 27이 될 수가 없어. 27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27과 3구 동네를 나눈 다음에 내가 27g짜리로 만들 수 있는 개수를 생각해봐봐. 27g짜리가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안 쓴다부터 5개까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고, 오케이? 자, 그리고 어차피 9g짜리는 3g짜리 3개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마치 이쪽 왼쪽 동네는 내가 3g짜리가 몇 개 있는 걸 보는 거야. 6개 있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나는 3g짜리가 6개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만들 수 있는 가짓수가 0개부터 6개까지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럼 6 곱하기 7이야. 근데 단 누구는 빼라 그랬어. 0을 제외한 건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1은 빼서 답은 41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딴 것보다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런 동심원들이 존재하고 동네가 존재하는데
그리고 이게 일단은 각각의 넓이를 좀 알아보면은 이 전체가 25파인데 여기가 16파이니까 이쪽이 9파이, 16파이에서 9파이 빼서 D가 7파이, C가 9파이에서 4파이 빼면 5파이, 4파이에서 파이 빼면 B는 3파이, A는 그냥 파이야. 근데 물통이 지금 물감이 12통 이하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통으로는 딱 파이만큼의 넓이로 색칠할 수 있대. 그럼 뭔 소리냐면 뭐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C하고 E에는 같은 색깔을 칠할 수가 없어. 안 붙어 있어도. 왜냐면 C랑 E에 칠하면 이게 14파인데 물통이 12개밖에 없다며. 그럼 14파이는 애초에 채울 수가 없잖아. 다른 애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 두 동네 똑같이 색칠이 된다고 해도. 근데 C랑 E는 같은 색칠을 애초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럼 무슨 일이 생겨? 현재 어차피 B도 E랑 같은 게 될 수가 없고 C도 D랑 같은 게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상태로 C랑 E도 같은 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럼 결국은 C, D, E는 다 다른 색이어야 돼. 근데 지금 색깔이 몇 개밖에 없어. 어차피 3개밖에 없잖아. 그럼 C, D에 뭘 칠할 건지를 결정해주는 게 경우 숫자가 3팩. 그치? 그리고 C에 뭔가가 색칠이 됐다고 치자. C에 색칠이 됐어. C에. 그러면 C에 지금 색칠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B에는 C랑은 다른 게 들어가야 되지. 그럼 B에 들어가는 가지수 2가지. 그리고 A는 B랑은 다른 게 들어가야 되니까 A에 들어가야 되는 가지수 2가지. 그럼 6 곱하기 2 곱하기 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거라고.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건 누구랑? C랑 E가 같은 색깔을 칠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지. C랑 E는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일단은 사실은 이것도 교육과정 좀 바뀌면서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원순열을 배워야지만 이해하기가 편해. 근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할게. 또 학교마다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데도 꽤 많이 있거든. 원순열 가르쳐주는 데도 많고. 자, 여기다 색칠을 할 거야. 색칠을 한다고 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동네가 7동네가 있어. 그럼 당연히 어디다가 색칠을 할 건지, 여기 중앙에 누구를 칠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7가지. 그리고 여기 있지. 요 동네에 누구를 칠할 건지를 결정을 좀 해줄게. 어떤 애들이 요 안쪽 라인에 색칠이 될 건지를 고르자는 얘기야. 그러면 6명 중에서 3명을 데리고 와. 야, 너네는 지금부터 요 원 안쪽에 색칠이 될 거야. 아, 그럼 저는 어디 색칠이 될까요? 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자리 배치를 할 건데 문제는 이게 이런 거야.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 여기 노란색이 된 경우랑 봐봐.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 여기 노란색이 된 경우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걸 돌려버리면 같아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3개 자리를 배치하면 3팩인데 그게 같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서 보통 원순열은 하나 빼서 팩토리얼이다라는 이제 방법을 써. 그리고 이제 이 바깥에 누군가가 들어갈 거 아니야, 바깥에. 이 바깥에 들어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3개 중에 3개를 바깥에다 칠할 거고. 근데 얘네들은 이미 안쪽에 색칠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돌려서 같은 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괜히 3으로 나누는 거 이런 거 없고 그냥 3팩. 요렇게. 자, 이거 7 곱하기 654 321 21 321 321 약분되고 그러면 7 6 5 4 2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누구 살자가 없어 여기. 뭐 1은 어차피 곱해도 아무 상관없고 중간에 3이 없지? 그럼 이제 7팩을 3으로 나눈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 일단은 중복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있어.
이 총 9개가 있기 때문에 배치려면 9팩이야. 근데 C가 3개가 겹쳐서 보일 거고 D가 4개가 겹쳐서 보일 거기 때문에 이 겹치는 거의 개수만큼은 팩토리얼 씌워서 나눠주면 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은 경우지. 그럼 이건 전체에서 A, B가 이웃할 때를 빼면 돼. A, B가 이웃하려면 A, B는 그냥 한 묶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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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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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 거야. 8개를 C 3개, 이것도 겹치니까 3팩, 4팩으로 나눠줄 거고, 문제는 이 A, B가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뭐 약분을 좀 하면, 보자. 9, 8, 7, 6, 5가 있을 텐데, 얘가 약분돼서, 그럼 9, 8, 7, 5에서, 얘도 똑같이 하면, 8, 7, 6, 5가 되고, 2, 8, 7, 5를 빼네. 여기까지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7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5가 되겠다. 왜냐면 이거 9개에서 2개 빼야 되니까. 그러면 7, 8에 56, 7, 5, 35. 계산하면 답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56 곱하기 35 하면 얼마냐? 이런 거 너무 어렵다. 8, 1960, 1960개가 되는 것 같아요. 됐죠? 그럼 5번이 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은근히 좀 많이 쓰는 거라서 겹치는 거 개수 있으면 그거의 개수만큼 팩토리얼해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이것도 원래 자세하게 배우는 거는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거기 경우의 수 배울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긴 하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이 경계가 되게 모호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래저래 문제들을 중에서 이런 걸 알면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원순열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배운 중복이 있는 순열도 그렇고 좀 익혀두면 좋을 것 같죠? 중복이 있는 순열. 과자를 만들 거예요. 과자를. 공정이 A부터 F까지 6개의 공정을 거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일단 ACF는 무조건 순서로 해서 연속으로. 그러니까 ACF는 그냥 지금부터 하나야. 이건 3개가 아니 3개의 공정이 아니라 그냥 연속기로 무조건 하나라고. 그럼 ACF 말고 이제 B, D, E가 더 있어. 그럼 총 몇 개? 그냥 4개를 나열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원래 같은 경우면 ACF를 다시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러면서 3팩이 들어갈 건데 이거는 순서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3팩 들어갈 일이 없어. 근데 여기서 어차피 어떤 순서를 만들지 간에 B는 E보다 먼저 와야 되는데 둘 중 하나잖아. 세상 일이 그렇잖아. B가 E랑 비교했을 때 먼저 하던가 나중에 하던가 둘 중 하나잖아. 이거 말고는 케이스가 안 생기잖아. 그럼 2개 중에 하나만 될 테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거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될 테니까 이걸 2로 나누면 얘네들만 살아남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12개가 될 거고요. 됐죠? 자, 뭐 멀쩡한 길이 있는데 P 지점에서는 좌회전도 우회전도 안 된대. 자, 그러면 그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 전체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럼 11 팩토리얼을 6팩, 5팩으로 나눈 게 이게 전체 경로지, 전체. 근데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해서 가는 경로를 빼줄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것도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지 않을까? 일단 여기를 거쳐서 들어왔어. 그러면 뭐 안 돼? 이렇게 가는 경우는 원래 길이 안 되는 거잖아. 이 경우를 빼줄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가긴 갈 거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왔어.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가는 경로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눈 거. 이걸 빼줄 거야. 이걸 여기서 빼줄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지웁니다. 어떤 경우를 이제 또 빼줄 거냐면
요쪽에서 들어왔는데 좌회전해서 간 경우, 여기 지나간 경우 이거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경로, 이건 그냥 총 4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서 20가지도 빼줄 거야. 자, 이거 계산 좀 하면 6이고 10, 80 빼면 되겠다. 11 팩토리얼 6팩, 5팩 나눈 거를 80을 빼면 될 것 같거든. 보자. 11, 10, 9, 8, 7 5팩이 5, 4, 3, 2, 1이니까 5랑 2랑 곱한 거 10 없애고 3 하나 없애고 4 없애고 금액이 11 곱하기 6 곱하기 7 42 곱하기 11이니까 42, 42 462에서 얼마 뺀 거? 아까 이게 다 합쳐갖고 얼마였더라? 80을 뺀 거. 그럼 380 2가지 경우가 생기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빼는 거야. 그런 경우를 전체에서 제거하면 어쨌든 그걸 안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지. 일단은 6팀 있고 5팀 춤추고 3팀 노래. 근데 노래를 준비한 3팀 중에 2팀은 서로 이웃하고 나머지 한 팀은 무조건 안 붙어 있어야 된대. 자, 그럼 일단 2팀이 노래를 준비한 저 2팀이 커플이라는 거야. 그럼 3팀 중에서 2팀을 노래를 준비한 애들을 데리고 와. 노래를 준비한 애들 2팀을 데리고 와. 그리고 얘네들이 절대적으로 누구랑 안 붙어야 돼. 나머지 노래하는 애랑 안 붙으려면 여기 바깥쪽으로 춤추는 애들이 붙어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지금 춤추는 애들이 5팀 있단 말이야? 그럼 춤추는 애들 중에 한 팀이 요 노래 앞부분에 들어갈 경우의 숫자가 5가지. 여기 4가지야. 그럼 5 곱하기 4. 그리고 이 노래하는 애들도 누가 먼저 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서로 바뀔 수가 있지. 그럼 30 곱하기 2야. 자, 아무튼 요렇게 지금 커플이야. 요렇게 춤, 노래, 춤, 여기 커플이고, 여기 이제 노래팀 하나에 춤팀이 아직 몇 팀 더 남았어? 춤. 3팀 더 남았지. 그럼 한 팀, 2팀, 3팀, 4팀, 5팀. 그러면 이 5팀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5팩토리얼. 5팩토리얼 120이고, 이게 3이니까 5, 4, 3이 이것도 120이네. 120 곱하기 120. 14,400이요.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오더 머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여사건이 더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3명의 여자가 국화차를 마시는 경우는 이제 케이스를 케바케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케이스 1번 3명만 국화차 먹을 때, 4명이 국화차 먹을 때, 5명이 국화차 먹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자, 제일 만만한 거는 이거지. 5명이 국화차를 다 먹어. 그냥 여자애들은 다 국화차를 먹은 거야. 그럼 남자애들은 자동으로 생강차를 먹어야 돼. 이건 마실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 맞지? 그리고 4명이 국화차를 먹는 경우는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한 명은 생강차를 먹을 거잖아. 그럼 과연 여자애들 중에 한 명 누가 생강차를 먹을 건지를 골라주는 경우의 숫자가 5가지겠지. 근데 이게 지금 이 끝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남자애들 3명 중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3명 중에 2명은 생강차를 먹겠지만 한 명은 국화차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다고. 그럼 누가 과연 국화차를 먹을 건지를 고르는 게 3가지지. 이거는 남자 중 국화차를 누가 먹을 건지 이 가지수고 이 5가지는 여자 중 누가 생강차를 먹을 건지 요 해당되는 경우에 자 같은 개념으로 이번에는 3명이 국화차를 먹고 2명이 생강차를 먹을 거야. 그럼 일단 누가 국화차를 먹을 건지 혹은 누가 생강차를 먹을 건지 오시삼을 해줘. 자 그럼 여자 1과 여자 2번이 뭘 먹으러 왔어? 이분들은 이제 생강차를 먹을 거야. 자 이거는 이미 끝난 문제인데 문제는 생강차가 이제 2개잖아. 그럼 생강차가 하나 남는다고.
그럼 지금 남자애들 있지, 남자애들. 남자애들도 지금 총 몇 명이 있냐면 3명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뭘 먹을 수가 있어. 생강차를 먹을 수가 있지. 그럼 누가 과연 생강차를 먹을 건지를 결정해줘야 된다고. 그게 셋 중에 하나니까 세 가지. 5C3은 5C랑 똑같아서 10이고 여기 30, 여기 아까 15, 그리고 여기가 1. 다 합쳐서 46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케바케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사실 31번 같은 문제는 문제 자체에도 약간의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좀 확실하게 좀 언급을 안 해줬다 그래야 되나? 나도 좀 애매해가지고 한참 좀 봤는데 일단은 8의 약수가 1, 2, 4, 8이란 말이야. 이게 적혀있는 카드를 작은 수부터 왼쪽으로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이게 1, 2, 4, 8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따닥따닥 무조건 붙어있어. 일렬로 쪼르륵 나열돼 있어서 1, 2, 4, 8이 한 세트고 나머지 뭐 3, 5, 7, 1, 2, 3, 4, 5, 6, 3, 5, 6, 7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토리얼인가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120이 없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1, 2, 4, 8은 순서가 그냥 자동 배열되는 거야. 그냥 1, 2, 4, 8 순이기만 하면 된다고. 어떤 식으로든 1, 2, 4, 8은 같은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지. 만약에 A 자리가 있으면 어쨌든 제일 앞에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 4, 그 다음 8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AA와 그리고 3, 5, 6, 7을 나열할 수 있는 가짓수기 때문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나열하지만 문제는 이 AA의 배열은 겹치기 때문에 4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지.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8, 7, 6, 5니까 30에 7, 8에 56, 168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냥 이런 거 솔직히 문제 만드는 사람이 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줘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 있지? 나만 그런가? 자, 암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삼각형부터 만들어. 32번. 삼각형 만드는 건 되게 단순해. 점 3개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니까 현재 총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있단 말이야. 8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만드는 건 삼각형이 될 텐데 문제는 A, O, B를 연결한 건 삼각형이 안 돼. 이게 지금 어쨌든 삼각형의 총 개수야. 근데 이 중에서 뭐는 빼재. 직각삼각형은 빼재지. 직각삼각형을 빼는 경우는 어쨌든 이게 뭐면 이게 빗변이며 뭘 잡든지 간에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그럼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이 5개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그렇지? 그리고 이거 AB로 잡았을 때 말고 요렇게 잡았을 때도 직각이 돼. AO에 요렇게. 요것도 직각이잖아. 그치? 여기도 당연히 있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요런 애도 직각이 아마 될 거고. 됐지? 그리고 또 뭐 있나? 직각이 될 만한 애가 있을 법도 한데 여기도 90도 같거든? 정확하게 잘린 게 맞다면? 그런 의미에서 요렇게도 90도 같아. 그럼 총 4개까지 더 빼자. 요게 답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876에 321 약분하면 56개에서 1개 빼면 55개. 55개에서 또 9개 빼면 46개가 될 겁니다. 삼각형을 만들려면 어쨌든 점 3개를 연결해야 된다. 직선을 만들려면 점 2개를 연결해야 된다. 라는 기초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한쪽 면 맞고 한쪽 면 맞고 아래쪽 면 맞고 위에 면 이렇게 막으면 여기 안에 사각형이 만들어져.
근데 지금 여기서 색칠된 부분은 무조건 들어가게끔 막아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머리를 써봐, 머리를. 일단 요 두 줄 있지, 요 두 줄. 요 두 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막아. 왼쪽 면을. 그리고 똑같이 자, 하나, 둘, 세 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막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하나, 둘, 세 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또 막아. 그리고 위에 하나, 둘, 두 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막아. 그럼 어쨌든 그 안쪽에는 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러니까 사방을 막아버리면 안쪽에 공간이 생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야.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답이겠네. 66에 36이 나올 겁니다. 의외로 간단해. 자, 댄스 동아리 좋죠. 댄스 동아리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댄스 대회에 출전한 4명을 뽑는데 남자애들 2명 또는 여자애들 2명이에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합집합 이용해야 되나? 그럼 남자애들 2명 뽑을 때 찾고 여자애들 2명 뽑을 때도 찾고 그리고 둘 다 2명일 때를 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려고 했는데 4명 출전하는데 남자애들이 2명 나오는 순간 이미 자동으로 여자애들이 뭐야? 여자애들 2명이 뽑히기 때문에 사실 남자애들 2명 뽑겠다는 얘기와 여자애들 2명 뽑겠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 합집합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럼 2명 뽑는 방법은 되게 단순하지. 남자애들 5명 중에서 2명 뽑고 이제 순서별로 상관없거든. 여자애들 4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돼. 5, 4, 2, 10에 4, 3, 2, 6이요. 60 나오겠네요. 이 정도는 진짜 초등학생도 풀겠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원래는 35번 문제처럼 이렇게 적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래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맞거든. 근데 3명 중에서 적어도 2명이면 사실 여사건 이용하는 게 더 복잡해져. 어차피 적어도 2명이면 2명만 아니면 3명 다 부모님 사이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잖아. 3명은 쉬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야 돼? 제일 바깥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이 상태로 가족 사진을 찍으면 애들끼리 나 어디 앉을래? 뭐 이러면서 난리 칠 거 아니야. 그게 얼마? 3팩. 그럼 엄마가 아빠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곱하기 2가 있을 거라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 아빠 사이에 2명만 집어넣을 거야. 그럼 과연 3명의 애들 중에서 누가 엄마 아빠 사이에 들어갈 거냐를 골라줘야 되지. 그게 바로 3C2야. 자, 수업 들은 사람 알겠지만 쌤은 P 잘 안 쓴다 그랬어. 그래서 골라서 집어넣고 이제 어떻게? 지들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지. 굳이 P 안 쓰고 3P 안 쓰고 3C에서 지들끼리 자리 배치, 선, 뽑기, 후, 배열 요 원칙을 쓴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도 여전히 자리를 바꾸실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자, 근데 문제는 그 한 명 남은 애 있지, 한 명 남은 애. 한 명 남은 애가 여기 들어갈 건지 여기 들어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것도 곱하기 2. 저게 12개, 3, 2, 6, 6, 4, 24, 24개. 다 합쳐서 36개가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36번이요. 이걸 한 기색이 보여요. 36번 문제가. 순서 앉는 자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2개조로 나눠서 고무보트를 태울 건데 심지어 고무보트도 색깔이 다른 고무보트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고무보트 A와 고무보트 B가 있어. 근데 2개조로 6명을 이제 나눌 거야. 근데 지금 정원이 6명이기 때문에 7명 1명으로 나눌 수가 없고 6명 2명으로 나눌 수가 있고 5명 3명으로 4명 4명으로 3명 5명으로 2명 6명으로 가능해. 자, 그럼 어떤 애들을 6명을 A보트에 태울 건지를 결정하는 경우의 숫자 8C6. 자, 원래 2C2도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남은 애들이 B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그렇지? 요것도 5명 3명으로 나누면 8명 중에 5명 꼽고 나머지 3C3. 자, 원래대로라면 8C4, 4C4 있지. 이게 만약에 보트가 색깔이 없고 똑같은 거면 이건 나누기 2를 해줘야 돼. 근데 나누기 2는 해줄 필요가 없어. 왜? 보트가 서로 다른 거니까. 정체성이 해결된 문제라고. 똑같이 8C3, 5C5, 8C2, 6C6.
계산하면 어차피 8C6은 8C2랑 똑같아서 87을 2로 나눈 거니까 28. 여기도 아마 28 똑같이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도 8C3이랑 똑같아서 8C3이 876을 3이 1로 나눈 거라 87에 56. 여기도 아마 똑같이 56 나올 거고 8C4는 8765에 4321 나누면 70까지요. 이거 지금 다 더하면 돼. 다 더하면 보자. 56, 56, 56, 112, 56, 70, 168, 238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케바케지, 케바케. 이럴 때 저럴 때 다 나눠갖고 하나씩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조금만 더 어렵게 하면은 문제가 좀 재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그거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을 공부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옛날에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분할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 그 부분을 애들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때 쌤이 설명해주던 방법이 있어요. 선 분할 먼저 나눠. 그리고 나눠준 다음에 다시 분배를 해주는 거야. 현재 9명의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3명 팀으로 일단 먼저 나눌게. 그러면 얘들아 일로 와봐. 그러면 9명 중에 3명 너네 지금부터 팀이야. 6명 중에서 그럼 너네도 팀이고 너네도 팀이야 라고 했는데 문제는 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팀 구성원이 만약에 A, B, C, D, E, F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근데 먼저 뽑은 애들이 D, E, F고 나중에 뽑은 애들이 A, B, C야. 이게 지금 구별이 되니? 같은 거잖아. 그럼 지금 이게 겹치는 거 결국 세 묶음짜리가 지금 배치를 해도 겹치는 게 생길 거라고. 그래서 먼저 분할을 할 때는 이 명수가 똑같으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팀의 팩토리얼만큼을 나눠줘. 여기까지가 선 분할이야. 그럼 어쨌든 세 팀이 세 뭉탱이가 만들어진 거야. 걔네들한테 지금 3층, 4층, 5층, 6층, 7층 5개 층 중에서 골라서 내려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팀이 저희는 몇 층에 내릴 건데요 라고 할 거라고. 근데 같은 층에는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가 7개 중, 미안 5개지. 층이 5개 저거였던 거지. 놀랐네. 자, 그러면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내리고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내리고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내릴 겁니다. 자, 일단은 계산을 좀 해야겠죠? 9C3은 987에 321 3 곱하기 4 곱하기 7 엄청 큰데? 6C3은 654에 321 5 곱하기 4 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깔려있고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네. 그럼 이게 20 곱하기 14 280 280에 543이면 60 그럼 이거 12 68에 48 1680 1680이 아니지 16800 이렇게 되는 동그라미 2개니까 자 요런 식으로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선 분할 후 분배 원칙을 이용하면 돼요. 자, 38번 문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네. 일단 F1이랑 F2도 다르고 F2랑 F3도 달라. 그럼 이게 지금 어쨌든 내 생각엔 이래. 이게 지금 셋 다에 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F2인 상태에서 지금 F1이랑 F3은 같은데 얘네들 F2랑 다른 거야.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돼버리면 셋 다 아예 다 달라버리면 셋 다 달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버린 거야. 그럼 이미 셋 다 다른 걸로 이미 가버린 거라. 그럼 이러면 4, 5의 선택은 이제
4나 5로는 못 가. 왜냐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럼 4, 5의 선택은 4도 이 셋 중에 하나로 그냥 보내면 되고 5도 저 셋 중에 하나로 보내면 돼. 자, 근데 문제는 1, 2, 3이 과연 어떤 거 3개로 갔는지를 골라줘야 되지. 그럼 1의 선택 5가지, 2의 선택이 4가지, 3의 선택이 셋 중에 하나일 테니까 요만큼의 경우의 숫자가 나올 것 같아. 요만큼의 경우의 숫자. 이건 언제냐면 케이스 1번 셋 다 다를 때. 케이스 2번은 자, 일단 F1이랑 F3은 같은 걸로 갈 거고 F2는 다른 걸로 갈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자 색깔 좀 달리해서 한번 가볼게. 일단 F1이랑 F3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로 갔어. 그 2는 이거 빼고 어디로 갔어? 그치?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치역의 개수가 몇 개야? 2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분명히 4, 5가 쟤네들이 가지 않은 어딘가에 둘 중에 한 놈은 가야 된다고. 둘 중에 한 놈은. 그러면 그 어떤 놈이 4가 갈 건지 5가 갈 건지 다른 놈으로 어디 갈 거 아니야. 그걸 고르는 게 2가지. 그리고 4가 그래서 4로 갔다고 치자. 그럼 5는 선택이 1, 3, 4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돼. 3가지. 맞지? 그리고 4가 아까 전에 갈 때 경우의 숫자가 1, 3으로 갔다고 치면 2, 4, 5 셋 중에 하나로 갈 거니까 그게 3가지. 요거는 4가 가냐 5가 가냐의 문제. 이거는 4가 만약에 간다고 쳤을 때 4가 갈 수 있는 동네의 문제. 그리고 5는 어쨌든 선택받은 3개 중에 하나로 갈 거니까 이건 5의 선택. 자, 그리고 이게 어쨌든 1, 3이 어디로 갈 거고 2는 다른 걸로 갈 거 아니야. 1, 3이 갈 수 있는 동네가 5군데, 2는 그것 빼고 4군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다. 자, 아무튼 20, 20 곱하기 27, 20 곱하기 9, 28. 그럼 얘네들 20 곱하기 45. 그래서 계산 다 하고 나면 900? 요렇게 케이스를 나눠 갖고 문제를 잘 풀어줘야 돼요. 뭐 조금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도 있어. 근데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시험 범위가 시험 범위다 보니까 시험에 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요런 문제는 좀 많이 좀 제대로 익혀두고. 자, 그 다음 3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39번 문제 풀어볼게요. 경우에서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케바케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 무려 5개나 곱했는데 4밖에 안 되려면 2가지 경우가 존재할 듯. 한 놈이 4야. 나머지는 다 1이야. 하나가 4고 나머지는 다 1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2개의 누가 존재해? 2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또 1이야. 자, 그러면 하나가 4려면 1, 2, 3, 4, 5 중에 누가 과연 4로 갈 건지를 결정해주는 경우의 숫자 몇 가지? 5가지. 자, 그리고 2개 2가 생긴다고 치면 1, 2, 3, 4, 5 중에 2개가 2개 골라서 걔네들이 2로 보낼 거니까 5C. 나머지는 죄다 어디로? 1로 갈 거고. 됐지? 이거 생각보다 간단한데. 5C는 10이고 이거까지 더하면 15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케바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을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돼. 모음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A랑 U 2개밖에 없지. 그럼 전체에서 그리고 심지어 같은 단어도 없어. 전체 7개 팩토리얼 이거 한 거에서 누구 빼? A, U 붙어있는 경우 있지. A, U 붙어있는 경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를 나열하는데 A, U는 자리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 이걸 빼주면 어쨌든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지 않을까? 그럼 이거 5 곱하기 6팩이지 싶은데 이게 720일 거고 5 곱하면 3600?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7번째 문제풀이를 끝낼게요. 자,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케바케입니다.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알 거야. 이게 순열인지, 쌤 이럴 때 P 써야 돼요, 저럴 때 C 써야 돼요, 이런 질문이 사실 정말 쓸데가 없어요. 이건 어떤 유형인데요? 저번에 봤던 유형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다르지. 한 끗 차이로 문제 푸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니까 유형으로 나눠서 문제 풀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경우의 수 문제는 특히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 7번째 챕터가 끝이 났어요.